자, 244번 봐요. 자, 50원짜리 동전이 1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1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다. 자, 선생님 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500원짜리 동전이래요. 자, 아이고, 엄청 옛날 아니야. 자,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자, 이것을 동시에 던졌어. 자,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 앞면, 동전의 금액의 합. 자, 요거가 150원 이상이 될 확률. 1확률. 자, 150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전이 봤을 때 좀 값이 크죠. 그래서 여사건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거든. 그래서 동전을 갖다가 지금 총 5개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동시에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사건이면 이제 150원 미만이라고 봐야 되잖아. 이제 앞면이 나오는 동전에서 이제 동전을 셌을 때 그게 150원 미만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여사건을 풀 건데,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디 갔지? 자, 그래서 150원 미만이 나온다는 건 이제 앞면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냐면은 100원짜리 1개만 앞면이 나오든지, 그쵸? 그 다음에 50원짜리 1개만 앞면이 나오든지, 이러면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없죠. 150원 미만이 내는 거는. 자, 그래서 저렇게 나올 확률을 구해서 이제 1에서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100원짜리 1개만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100원짜리 1개만 앞면이 나온다. 그럼 나머지는 다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100원짜리 1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나머지는 다 뒷면이 나오니까 나머지 다 2분의 1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자, 여기가 이렇게 되겠나요? 그러니까 얘만 앞면, 나머지는 다 뒷면. 그래서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걸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한다면은, 아직 이렇게 계산은 하지 말고 우리 경우의 수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경우의 수에 의한 계산이 이 단원의 이제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 5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A, 500원짜리 B, 500원짜리 C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들아 2의 5승 되는 거 이해되나요? 앞뒤 해서 두 가지씩 존재하니까 2의 5승이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 중에서 100원짜리 1개만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 경우의 수는 1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뒤, 앞, 뒤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100원짜리 1개만 앞면이 나올 확률이야. 자, 근데 50원짜리 1개만 앞면이 나올 확률도 쟤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100원짜리 1개가 앞면이 나오거나 혹은 50원짜리 1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이제 되겠죠. 혹은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100원짜리 1개가 앞면에 나오거나 아니면 100원짜리 1개는 아니고 50원짜리 1개만 앞면에 나올 확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한 말이죠. 자, 그래서 1에서 얘를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32분의 2, 16분의 1이죠. 16분의 15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네요. 자, 244번 여사건으로 해야지. 저거를 정방향으로 풀기 너무 많죠, 상황이. 자, 이렇게 됐고, 자, 봅시다. 자, 254번인데 블랭킷이죠, 그쵸? 자, 근데 단어가 지금 단어란다. 철자가 똑같은 게 없지. 그치? 철자가 똑같은 게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몇 팩토리얼이에요? 7팩토리얼이 그냥 전체 경우의 수지. 자, 7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 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A랑 N이랑 K는 저 순서대로 유지가 될 확률을 갖다 구해라. 저거죠. 그러니까 저 A랑 N하고 K 사이에 이제 다른 이제 철자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 순서대로만 이제 유지가 되는. 근데 요거는 약간 유형이 좀 있었던 거지. 이게 뭐였죠? 어떻게 했죠? A, N, K를 그냥
같은 문자라고 보고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 계산을 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자, 일단 7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붙여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3팩토리얼분의 1이 되겠죠. 7팩토리얼은 약분이 될 거고, 자, 그러면 6분의 1이 답이 되겠네. 저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어떤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가 순서를 이제 바꾸지 않을 때, 그때는 걔네들끼리는 서로 같은 걸로 보고서 순열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55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55번. 자, 탁자 위에 7개의 동전이 4개는 앞면, 3개는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있다. 보여있다. 자, 7개의 동전. 자, 4개는 지금 앞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개는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있다. 자, 임의로 2개의 동전을 택하여 동시에 뒤집을 때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처음과 같을 확률을 구하라 했어. 자, 여기서 임의로 2개. 자, 2개는 당연히 서로 다른 거겠죠? 자, 2개를 택해서 동전을 뒤집었대요. 근데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처음과 같을. 즉, 앞면 4개, 뒷면 3개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자, 그럼 이거는 임의로 2개를 뒤집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면이 있는 거 2개를 뒤집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냐? 2개가 하나는 앞면 쪽에서 하나는 뒷면 쪽에서 하나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얘들아 뭐라고 보면 되겠어? 전체의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조합이죠. 그치? 자, 뒤집는 거니까 뭐 순서는 의미가 없어. 그쵸? 7C의 2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다른 거를 뒤집어줘야 돼. 그러니까 앞면 쪽에서, 앞면이 보이는 거에서 하나, 뒷면이 보이는 거에서 하나 뒤집어줘야지만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앞면 쪽에서 하나 택하는 경우의 수 4C의 1, 뒷면 쪽에서 하나 택하는 경우의 수 3C의 1 해서 곱해주면 되겠어요. 저거 이해될까? 특히 분자 쪽. 그래서 요거는 2분의 7, 6에 4, 3, 12 이렇게 되겠지? 40이니까 답은 7분의 1이 되겠네요. 없는데? 계산이 틀렸나? 7분의, 왜 이게 1로 보이냐, 나는? 4. 4. 됐습니다. 255번. 62번. 와, 뭔가 좀 찬란하지, 그치? 찬란하다는 건 좀 표현이 그런데? 뭐가 좀 화려하다? 뭐라 그래야 되나? 262번. 그림과 같이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각각 3장씩 12장이 있다. 1, 3개, 2,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지. 자, 이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12장 지금 여기 보면은 1이 3개, 2도 3개, 3이 3개, 4도 3개 이렇게 있어요. 총 12장인데 자, 이 중에서 3장을 이제 택하는 거지. 그렇죠? 3장을 택하는데 선택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이상. 같은 숫자가 2장 이상 선택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거죠. 자, 우리 같은 숫자가 2장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같은 숫자 2장,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3개가 모두 다 같은 숫자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정방향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사건이 특별히 안 편하겠죠? 아니다. 여사건이 더 편하겠다. 그치? 같은 숫자 2장 이상의 여사건은 뭐야? 3개가 모두 다 다른 숫자죠. 이게 편하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자, 여사건으로, 자, 뭐다?
세 장이 모두 다른 수. 세 깡이 돼 보이네. 세 장이 모두 다른 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그치? 얘는 케이스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얘가 아마 더 편할 것 같아.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얘들아 12C의 3 맞지? 자, 여기서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 얘들아. 한번 잘 들어봐봐. 요 세 장끼리는 뭐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문제 없었어.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보면, 얘들아,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치?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3이 적혀 있는 게 3장이 있는데, 봐봐. 3이 적혀 있는 게 3장이 있는데, 이것끼리는 뭘 뽑아도 구별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구별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우의 수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인지적 관점에서 서로 다르면 다른 걸로 보는 거고, 같으면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여기 뭐 고춧가루 하나 묻어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개미가 기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카드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 이건 조금 이제 억지고, 그냥 숫자만 보는 거잖아요. 숫자만 우리는. 그래서 어떤 카드를 뽑아도 3을 뽑은 거는 그냥 한 가지로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확률 계산할 때는 저런 것들을 전부 다 다른 거라고 보는 게 쉬워요, 계산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C의 3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사건, 즉, 세 장이 모두 다른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세 장이 모두 다른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세 장이 모두 다른 수가 나오려면, 자, 이거는 얘들아, 얘네들 세 장끼리도 다 다른 걸로 본 거예요, 이거는. 12C의 3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가도 올려줄 때, 여기다가도 이 세 장을 전부 다 다른 걸로 본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세 장 모두 다 다른 수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얘를 이제 그룹이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치? 자, 네 그룹에서 일단 세 그룹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 이해될까? 그래서 네 그룹에서 세 그룹을 선택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1번 그룹하고 3번 그룹하고 4번 그룹을 선택을 했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각 그룹에서 한 장씩 뽑으면 세 개가 서로 다 다른 게 나오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자, 각 그룹에서 한 장씩 뽑으면 서로 다 다른 게 나오는데 한 장씩 뽑는 방법이 다 3가지씩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치? 요 3장을 서로 다른 거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3의 세제곱. 저 3의 세제곱 이해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3가지, 여기서 3가지, 여기서 3가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거를 1에서 빼주자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자, 12C의 3 곱하기 2분의 12, 11, 10 들어가겠고, 4C의 3은 4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됐어. 자, 일단 얘는 6, 2, 10이지? 그러면은 약분이 2, 2, 4, 2, 5, 1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 마이너스 55분의 3, 3, 9, 9, 3, 27이죠. 그죠? 그럼 55분의 얼마다? 55에서 27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나? 자, 뭐, 이렇게 이제 답이 되겠죠. 5번이죠. 이해될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 요런 표현을 이제 쓰거든? 짝대기는 이제 바라고 읽겠죠. 그쵸? 그래서 P, B, 바, A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설명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건부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B라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렇죠? 물론 A랑 B는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 공식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A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저게. 자, 이거 분모 분자를 전 사건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분의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돼요. 일단 저 연두색으로 쓴 건 다 외워야 되는 식이야. 자, 저거 P, B 바 A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거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거나, 아니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자, 너 혹시 배고픈가? 먹는 거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어느 분식점이 있어요. 자, 분식점이 있는데 이 분식점은 자, 굉장히 특화된 분식점이라서 떡볶이랑 오뎅밖에 안 팔아. 딴 건 안 팔아요. 보통 맛있는 집이 그렇지 않냐? 아니에요? 자, 이거밖에 안 팔아. 아니야, 그 유명한 그 음식점일수록 그 메뉴 개수가 몇 개 보통 없지 않나? 너무 없잖아요. 너무 없어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이거밖에 안 팔어. 그래도 막 손님들이 미어 터져. 자, 그런데 이 분식점 사장님이 굉장히 수학적인 분이라 통계적 확률을 다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성별로 하루에 오는 손님들의 통계치를 내봤어요. 평균적인 통계치를. 그랬더니 자, 남자분은 일반적으로 여자보다는 분식점을 좀 덜 가죠. 그죠? 그래서 10명이 떡볶이를 사갔고 오뎅을 20명이 사갔어. 미어 터진다며요. 아니, 남자 별로 안 온다니까. 그래서 자, 여자분들은 100명이 와서 사갔어요. 그리고 오뎅은 50명이 와서 사갔어. 아, 50명 하면 조금 그렇다. 60명이 와서 사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자, 남자 손님은 하루 평균 30명이 오고요. 여자 손님은 하루 평균 160명이 오고, 자, 떡볶이를 사가는 손님은 하루 평균 110명, 오뎅을 사가는 손님은 하루 평균 80명이 온다고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어. 아,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사를 잘 해보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어느 날 가게 문을 딱 열었더니 이 손님이 와가지고서 떡볶이를 먹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성별이 잘 구별이 안 가요. 누군지 모르겠어. 자, 근데 그 사람이 남자 손님일 확률, 이런 거예요.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누군가 와서 막 모자 눌러 쓰고 막 마스크하고 와서 먹고 있는데, 마스크라고 먹을 순 없지. 아무튼, 먹고 있는데, 잘 구별해. 머리가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체격은 좀 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잘 구별이 안 가, 성별이. 근데 그 사람이 남자였을 확률, 이런 거야. 자, 이게 이미 떡볶이를 먹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치? 그러면은 이 분식점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떡볶이 아니면 오뎅이거든? 그러면 두 사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의 성별이 남자였을 확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사실 저 이론을 몰라도 그냥 풀 수 있거든? 몇 분의 몇일까? 답이? 몇 분의 몇이라고 봐야 돼? 이미 떡볶이를 먹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쵸? 11분의 1 아닌가? 그 손님이 남자였을 확률. 이해될까요? 이 인원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오뎅을 먹고 있지 않으니까 떡볶이를, 이 가게의 특이한 조건, 한 메뉴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딱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11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이런 문제가 나와 실제로. 근데 되게 뭐랄까 이런 류가 아니라 되게 뭐랄까 진부한 예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반에 뭐 남녀 학생이 있는데 뭐 안경을 낀 사람과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이 누구를 호출했대. 근데 남학생을 호출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안경을 꼈을 확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뭐 반대로 낼 수도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 응?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 그래서 사장님이 보다 맞추고 싶어. 떡볶이를 주로 많이 사 먹을까? 자, 당신은 떡볶이를 먹을 확률이 16분의 10입니다.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맞췄다기보다는 확률을 얘기해 준 거지. 자,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특정 어떤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제3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갖다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이론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자, 떡볶이를 먹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경우의 수가 이제 분모에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 그거지, 식이지. 그 다음에, 자, 떡볶이랑 남자가 겹쳐지는 요게 바로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예요. 그쵸?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확률로 계산을 해도 돼. 자, PA라고 한 것은 뭐겠어? 190분의 110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190분의 10이 되는 거야. 어차피 190은 날아가기 때문에, 계산은 똑같아요. 아까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나,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을 하나,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 컨셉이 조건부 확률이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응용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가장 기초적인 이 문제가 그냥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수능에서도 이런 거 몇 번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고,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계산식,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요 개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난다는 저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자, 지금 이론만 딱 설명했는데,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44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여기가 어떻게 되지? 페이지가 45페이지. 자, 아까 우리 조건부 확률 이론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배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기준으로 이제 식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곱셈 정리예요. 이거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곱하기 B 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배웠거든? 기억이 날까요?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이거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 자, A 사건의 확률에다가 뭘 곱한다? A가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을 곱한다요. 정확히는. 이해될까요? 봐봐. 여기서 그냥 얘만 곱한 거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A 사건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을 곱한다. 이거거든? 자, 근데 저게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 276번을 한번 보세요. 276번에 보면 크기가 같은 검은 공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낸다. 한 개씩 2번 꺼낸대. 자, 꺼낸 공은 이제 다시 넣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인 사건은 A. 자, A라는 사건은 뭐다?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이 되는 사건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되는 사건을 우리 B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PA 교집합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즉, 첫 번째도 검은 공,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갖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PA에다가 저거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7분의 4죠. 그치? 7분의 4야. 곱하기. 자, 이건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지?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때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될 확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됐으니까 검은 공이 3개로 줄어들었죠. 그 상태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바로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6분의 3이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적용됐다는 거 이해돼요, 혹시? 이걸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이 될까? 일단 PA는 똑같이 7분의 4야. 근데 PB는 뭐가 되냐면은 B가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케이스랑 어떤 케이스를 포함하냐면은 처음에 꺼낸 게 검은 공이고 두 번째 게 검은 공이 되는 거랑 첫 번째 꺼낸 게 흰 공이고 두 번째 게 검은 공이 되는 걸 합친 사건이야, 이게 바로.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A 교집합 B의 뜻은 뭐야? 첫 번째도 검은 공이고 동시에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 검은 공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검은 공이 뽑힌 상태에서 검은 공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PB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PB의 계산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자, 첫 번째 꺼낸 게 검은 공이 됐을 때 두 번째 꺼낸 게 검은 공이 될 확률 더하기 첫 번째 꺼낸 게 흰 공이었을 때 그럼 얘가 이제 2개고 얘가 4개 그대로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꺼낸 게 검은 공이 될 확률의 합. 이게 바로 PB예요. 그래서 바로 PB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PB 바 A로 들어가줘야지만이 교집합의 확률이 맞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솔직히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면 너희들 이거 다 알아서 이렇게 풀거든? 그렇지 않을까? 너희들이 자, 두 번 공을 꺼내는데 첫 번째도 검은 공,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럴 때 이렇게 계산하겠어요, 설마? 아니겠죠. 첫 번째 검은 공이 뽑힌 상태에서 얘는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을 곱해주겠죠, 알아서. 근데 그게 사실상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조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알아서 좀 잘해, 너네들이. 자, 이거보다는 뒷페이지 보세요, 이제. 이거 이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인데 잘 들어봐봐. 자, 두 사건이 배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정리를 했죠? 그죠? 두 사건이 배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독립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독립하고 배반? 분명 의미는 조금 다른데 이게 좀 헷갈릴 만한 얘기거든? 자, 독립 사건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두 사건 A와 B가 독립 사건이다. 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잘 보세요. 뜻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될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첫 번째 건은. 두 번째 건은 A 사건 관계없이 그냥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사건 있잖아. B라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발생 빈도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B 사건 자체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B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두 사건 A, B를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빈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B 사건 자체는 영향을 준다면서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애들이 그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해요. 선생님, B 사건에 그냥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보세요. 여기 전 사건이 있어.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여기 있고 B라는 사건이 여기 있어요. 자, 가장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이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A 사건이 이미 발생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요 안으로 이게 딱 찌그러드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요 상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의 경우의 수 분의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B 사건 중에서 이쪽에 있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으면 B 사건의 집합은 지금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이쪽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야. A 사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B 사건 자체는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만, 대신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P, B 바 A는 이거 경우의 수 분의 요거 경우의 수라는 비율이죠. 그쵸? 근데 PB는 바로 뭐야? 이거 경우의 수 분의 이거 경우의 수의 비율이에요. 그 비율이 그냥 같다는 얘기야.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한 거랑 이거분의 이거를 한 것의 비율이 같을 때 우리는 두 사건 A, B를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사건은 B 사건의 발생 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정의야, 정의. 자, 정의인데, 근데 사실 저 정의보다 더 중요한 식이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은, 자, 그러면, 봐봐. 이거랑 PB랑 같다가 됐잖아, 그치? PB랑 같다가 됐어. 자, 그러면, PB는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나와요? 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아까 교집합은 분명히 PA 곱하기 P, B 바 A였는데 얘는 그냥 PB를 바로 곱해버렸지.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내가 아까 중학교 때 그냥 단순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한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독립사건인 경우만 따졌던 거야. 중학교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P, B, 바, A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가 독립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이게. 자, 별 5개. 자, 제일 중요한 식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별하라. 그러면 저걸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세요. 그냥 문제 조건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보통 주거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 뜻을 잘 생각을 해서 그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 사건의 확률하고 B 사건의 확률을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한 거랑 이게 같은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같아지면 A, B가 독립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되는 거고 달라지면 그때는 우리는 두 사건이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속이란 말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 이 종속이란 말이 왜 쓰였는지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A 사건이 벌어지면 B 사건의 발생 빈도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저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하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거든. 자, 보세요. 280번 한번 봐봐. 이거 좀 이해됐을까? 독립 종속? 좀 어렵죠, 내용이? 자, 280번. 여기서 이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 독립사건이 얘들아, 문제를 딱 보고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말뜻 때문에, 이런 사건과 이런 사건은 독립일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사건만 보고서 판정하기는 어렵고, 직접 확률 계산을 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보세요. 크기가 같은 빨간 공이 2개, 그 다음에 노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냈대. 차례대로 꺼낼 때, 자, 이것도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 거야. 첫 번째 꺼낸 공이 노란 공인 사건을 A. 자, 첫 번째가, 자, A라는 사건은 첫 번째가 노란 공이 되는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빨간 공이 되는 사건 B라고 한대. 자, 이 문제의 마지막 거가 이제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뭐라고 돼 있어?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정을 해보래. 얘들아, 사건만 보고서 판정돼요, 이거? 전혀 안 되죠. 독립이란 말뜻 때문에 독립이 뭔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 자, 먼저 이거 계산해 볼게. 자, 이건 내가 그냥 뜻을 보고서 계산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A 교집합 B는 뭐야?
첫 번째 노란 공이고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자, 6분의 4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빨간 공이 나온 것은 동시에 이제 빨간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노란 공은 이제 3개로 줄어들고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3호 15분의 4가 지금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A 사건의 확률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A 사건의 확률은 그냥 첫 번째 노란 공이니까 이건 되게 쉽죠, 그쵸? 6분의 4, 3분의 2예요. 자, PB. 자, 요게 이제 조금 계산이 귀찮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A랑 관계없이 그냥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이 될 확률이야. 자, 그럼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이 될 확률은 빨간 공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노란 공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더해줘야 되는 거야. 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자, 6분의 2에 얘가 하나로 줄고 4개 하나니까 5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노란 공,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계산해 볼게. 자, 노란 공 나올 확률 첫 번째 6분의 4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개, 2개로 줄어들었을 테니까 5분의 2가 노란 공,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되겠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은 30분의, 자, 2하고 8 더해서 10이 돼서 3분의 1이야. 그죠? 이거 30이고 2하고 8 맞죠? 자, 이렇게 됐어. 자,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자, 여기서 PA랑 PB를 곱해보세요. 3분의 2랑 3분의 1 곱해서 3, 3은 9분의 2 나왔죠? 자, 아까 이거랑 다르지, 그치? 자, 요렇게 되면 종속이란 얘기야. 굉장히 기계적이죠, 그냥? 저 독립종속이라는 말뜻 때문에 뭔가 의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 확률 계산하고 각각 확률 계산해서 곱해서 비교해 봤을 때 얘처럼 달라지면 종속. 이 둘이 같게 나오면 독립사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또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280번을 내가 풀었기 때문에 오른쪽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문제 283에서 287까지 풀어보세요. 이렇게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